현재 경기 판단지수 IMF 위기 이후 21년 4개월 만에 최악이다. 리먼은 이미 넘어섰다는 거죠. 소비 살아났지만 제조업 2달째 급락. 소비 살아난 거는 일시적이죠. 왜? 재난지원금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소비재들이 많이 팔렸죠. 뭐 밥이나 고기나 뭐 이런 것들. 제조업은 그런 쪽은 아니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제조업 쪽으로도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생필품 쪽으로 많이 썼죠. 취업자 수 204만 명 감소. FTA 취업자 수 IMF 충격 넘어섰다. 취업자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IMF 때 그렇게 많이 파산했는데 봤을 때 IMF 이상이다 라는 거죠. 지표를 볼까요? IMF 위기랑 봤을 때 선행지수는 미리 선반영하는 거고 동행지수는 보고 있는 거죠. 지금 IMF 위기 직후 때랑 현재가 같다. IMF만큼 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소비 살아났냐, 수출입 살아났냐, 핵심이 되는 질병 해결됐냐, 무역 분쟁 해결됐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여기서 끝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때랑 비교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요때랑 비교하는 게 더 맞죠.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떨어져서 더 밑으로 갈 수도 있다 라는 점도 생각을 해둬야 되는 거죠. 물가 상승률 IMF 때 0.8%. 물론 이때는 지금보다는 덜 발전했기 때문에 발전하는 중이라서 물가 상승률이 전체적으로 지금보다는 높았다. 지금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죠.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미중 무역 전쟁 때 마이너스 0.4, 질병 사태 터졌을 때 마이너스 0.3까지 마이너스 물가가 나오고 있다 라는 거죠. 늘 말하는 유동성 증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 떨어져서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일단 개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가 상승률보다 거품 쌓인 부분에 대해서 고려도 안 한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마이너스 물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집값이 떨어져야죠. 물가라는 게 뭐예요? 화폐 가치에 따라서 실물 가치에 반영을 한 것이 물가인데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유동성이 그만큼 안 돌고 있다는 거죠. 유동성이 안 돌고 있는데 어떻게 오르느냐? 한계기업, 부실징후기업. 부실징후기업은 언제가 더 높았어요? IMF 때가 30.6으로 지금 26.5 급상승하고 있긴 하죠. 이거 2016년 자료예요. 이번 정부가 경제 망쳐놨다 또 얘기하지 말고 엄청나게 늘어났다. 부실징후기업보다 더 심한 건 한계기업이죠. 당해년도랑 3년 연속이니까.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이 IMF 때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 이 상황에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소비 활성화와 지출 줄이게 하는 것. 지출 줄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급을 동결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줄여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불만 터질 테니까 다른 쪽으로 부담 경감해야 된다. 가장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첫 번째는 대출 부담 줄여야 되니까 집값을 낮춰가지고 대출 많이 못 받게 한다. 아니면은 월세 등 이런 것도 집값 낮춰가지고 수익률 줄여야 된다. 두 번째, 교육비. 그거 사교육 억제하기 위해서는 수시제도 해가지고 기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근처에 일선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 굉장히 많은데 진짜 부익부, 빈익빈을 나누는 제도이고 실력대로 가는 게 정시제도이다. 그래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더 옳은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시제도 확대하니까 뭐 지방 죽이고 뭐 강남만 살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새는 인터넷도 잘 발달돼 있어서 인강만 잘 듣고 학생이 의지를 제대로 갖고 습관을 제대로 갖게 만들면은 문제가 없는데 강남 가서 배워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주변 환경 약간 차이일 뿐이지 교육의 질은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앞으로도 점점 더 줄어들어 갈 것이다. 소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부동산 낮춰야지 부담 경감되니까 소비가 활성화된다. 그런데 무슨 대출 폭등시켜가지고 소비 금액 줄이는 초이노믹스가 경제 살리는 정책이라고 떠들어대는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아니죠. 이자 보상 비율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번에 급격히 늘었다. 뭐 때문에? 질병 사태. 특히 어떤 쪽에서? 관광, 항공 등이 타격이 심하죠. 부채 비율 200% 초과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가 질병 사태로 급증했다. 경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외식업소, 개업수 및 폐업률. 이때쯤이 IMF죠. 그때도 늘어나고 있었죠. 회사에서 명예퇴직 당하게 되면서 개업을 하게 된 사람들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고 있던 상황에서 뚝 떨어졌다. 폐업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죠. 부담이 커서죠. 혼자 열심히 일해가지고 매출 1000만 원 올리는데 여기서 뭐 재료비나 이런 걸로 500 이상은 빠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월세를 한 300씩 받아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커진 거죠. IMF 이후부터 급격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경쟁 업체는 많아지고 돈 있다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닷컴 버블로 들어갔다가 그거 다 부동산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부동산 가격 튀면서 수익률 떨어지니까 월세까지 같이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폐업률이 급격히 늘어났다. 개업하는 것에 비해서. 여기다 플러스로 뭐 있어요? 프랜차이즈 받아가죠. 프랜차이즈비, 요새 뭐 배달비 받아가죠. 카드 수수료
꼬박꼬박 떼가죠. 모든 자영업이 겪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던 기사들이 최저임금 상승 이것 때문에 죽을 맛이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중에서 30%만이 고용원이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30%가 영향받는 거예요. 요거는 전체 다 영향받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핵심은 돈을 줘야 되니까 배달비를 없애진 말아야 하지만 앱 자체에서 얼마나 많이 떼가느냐, 이런 거에 과하다 싶으면은 제재 들어가야 되죠. 카드 수수료 요것도 조정 필요하죠. 자영업자 죽겠다 하면 돈 빌려줘가지고 이득 남길 생각만 하지 말고 수수료 낮춰줘야죠. 프랜차이즈비 굉장히 많이 떼가죠. 편의점 같은 데들 좋은 목은 직영으로 하고 안 좋은 목은 엄청 돈 잘 벌 것처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간에 계약 해지하면은 해지 위약금 내야 돼서 손해보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24시간이니까 밤에는 알바를 고용해야 되고, 아예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손해보고 있는 거 메꾸고 있는 점주들도 많다. 뭐 재료비야 어쩔 수 없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게 올라간 임대료 꼭 잡아야만 하는 거죠. 경영자세 체감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심하고 IMF 위기 때보다도 지금 사태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경영자들이 힘들다고 느끼고 있다. 경영 여건이 질병사태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24%가 6개월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회복될 것 같아요. 확진자 수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지금 해외여행 돼요? 각국 입국 제한하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 관광객 수요 굉장히 줄어든다고 봐야 되죠. 국내 관광객 지금 조금 회복됐다 하더라도 이거 한번 2차 팬데믹 지금 터지게 일보 직전이죠. 확진자 수 막 60명 50명 나오고 있죠. 계속 다시 더 크게 터지게 된다면 여건이 그만큼 회복될까요? 이미 요거는 글러먹었고, 그 당시에도 1년 이상 본 게 40%였다. 지금은 어떻겠어요? 훨씬 더 많이 늘어났겠죠. 리먼 때랑은 다르게 V자 반등할 것이다. 리먼 때가 V자 반등 못했고 IMF 때는 V자 반등했던 이유는 뭐예요? IMF 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몇 개국만 터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영향이 크진 않았는데, 수출이나 수입 같은 경우에 리먼 때는 세계적으로 영향이 터졌기 때문에 미국 터지고 나서 유럽 터지고 장기적으로 갔던 거다. 지금은 어때요? 더 범세계적으로 터지고 있죠. 아직도 회복될 김이 안 나오고 경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리고 있긴 하지만 커지고 있죠. 백신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냐. 경제성장률 추이 이때는 마이너스 5.1 찍고 바로 올라왔죠. 지금 뭐 마이너스 1.2라고 했는데 6월에 IMF에서 마이너스 2.1로 또 수정했다. 그래도 일본이나 영국, 독일, 미국 신흥 개도국 평균보다도 선방하고 있긴 하지만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태가 내년까지 번지게 되면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급치고 올라오는 일은 없을 거다. 치고 올라와봤자 0%대 혹은 1, 2%대. 이때는 발전하고 있을 때고 이때는 거의 완성됐잖아요. 경제라는 거는 사람 몸 같은 거라서 발전하고 있을 때, 크고 있을 때 뼈 부러져도 금방 붙죠. 근데 성인 되면 뼈에 금방 가도 오래 간다. 회복력이 많이 떨어진다.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다치거나 이런 일은 겪지 마. 한번 다쳤을 때 개발도상국일 때보다 회복력이 훨씬 떨어진다.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터졌죠?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터졌죠? 어떤 면에서 경제가 양호하냐? IMF 때는 물론 많은 도산이 있었고 지금은 도산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IMF처럼 디폴트 사태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돈을 풀어서 좀비 기업이라도 살리고 있는데, 그것도 경제가 회복되면서 많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쯤 되면은 회수해 갈 것이기 때문에. 민간 소비 증감률 IMF 때 이렇게 떨어졌고 리먼 때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미 리먼 때는 넘어섰고 IMF 때를 향해 가고 있다. 3월까지예요. 3월 4, 5월, 6월 지금 조금 회복됐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 반영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기울기 자체가 IMF 흡사할 정도의 기울기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저축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IMF 때도 그랬어요. 리먼 유로존 때도 그래요. 저축률 언제 올라가요? 위기의식을 느끼면 현금 확보가 늘어난다. 지금 현금 확보 저축해가지고 현금 확보 늘어나고 있는데 갈 곳 잃은 단기 부동자금, 시중 부동자금, 주식,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나 위기 때는 오히려 올라가죠. 집값 폭등할 때 집 살려고 막 했었는데 그때부터 집값이 본격적으로 폭등하는 시기에 쭉 빠지죠. 집 사면서 저축해서 돈 보태가지고 막 집값 올라가니까 막 살려고 모았던 사람들이 마음 급해지니까 쭉 사면서 빠졌죠. 그리고 저축률 다시 올라가고 있다. 다시 집 살려고요? 아니죠. 경제 위기 대비하는 거죠. 특히 누가? 집 팔고 빠진 인간들이. 고령화는 그때보다 훨씬 심합니다. 문제는 뭐냐? 고령화 비율이 당시에는 7%도 안 된 반면에 지금은 15%를 넘어섰다. 2배 이상 됐다는 거는 고령화 인구에 대한 금액이 커진다는 거죠.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더 적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부양하게 되고 있다. 점점 더. 30년 뒤에 보면은 적은 수의 인구가 더 많은 부양 인구를 부양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누가 뭐 집 안 사면 30년간 후회한다 뭐 이딴 얘기 하고 있어요. 집 사면 30년간 후회하는 거지. 계속 부양해야 될 그쪽으로 나가는 자금이 많아지게 되면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든
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되죠. 들어갈 수 있는 유동성의 한계가 보이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집값도. IMF 때 수출 증감률, 수입 증감률 마이너스 40%. 지금 어때요? 수출이 그때보다 더 박살나고 있다. IMF 때는 그래도 수출은 많이 안 줄었죠. 왜? 세계는 멀쩡하니까. 우리나라에 파는 건 괜찮다. 우리나라가 여력 떨어지니까 돈 들여서 사오는 게 문제였지. 지금은 세계적으로 다 문제다. 다른 나라에서 사주질 않는다. 수입도 많이 할 필요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재료를 수입해서 완성품을 파는데 아시아 경제 같은 경우 경제 성장이 2022년 이후까지 손실 지속될 것이다. V자 반등 개소리죠. 이렇게 다 예상하고 있다. 이것도 2차 팬데믹 안 터졌을 때를 가정한 거예요. 만약에 터지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많이 바뀔 수 있다. 결론, 수출입 같은 경우, 물가 같은 경우 IMF 때 이상이죠. 경제 성장률이나 소비지수, 생산 관련 지수 이런 것들은 IMF까지는 아니다. IMF는 현상이 명확했던 만큼 금방 회복할 수 있다면 이거는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너무나도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집값은 계속 오를 거라니. 단지 지금 저금리라는 모르핀 맞은 거예요. 리먼 때도 금리를 3%나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올랐던 적이 있죠. 결국에 무너졌죠. 지금도 금리를 그때보다 덜 내렸죠. 1.25%포인트 정도 내렸죠. 문제는 더 내릴 구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 지수라는 이딴 거 들고 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말라고 지금 대출 규제 들어가고 무리해서 투기하지 말라고 양도세 때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또 뭐 시장 개입이니 이런 이야기하고 죽이는 건지 살리는 건지 잘 생각해 볼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결국은 모든 생활의 근간이 되는 의식주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의식은 그래도 죽을 만큼 비싸진 않죠. 근데 주가 미친 듯이 비싸다. 이것 때문에 경제 살아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잡아야만 하는 거죠. IMF 때보다 결코 지금 양호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더 위기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고 있다. 사기꾼이 먹고 살기 위해서 판을 치는 거고 그 언론들도 사기꾼이죠. 내가 넘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들이 꿀만 빨고 환원해야 할 그것을 내가 대신 갚아주게 되는 상황이 된다 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